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아파트,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절정에 이제 이르게 된 것 같고, 이제 일부 강남 일대는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 기조가 좀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과연 부동자금들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부동산을 계속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모든 규제가 거의 다 모든 카드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이제 규제 중에서, 이제 아파트 규제 중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없었던 규제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보면서 앞으로 투자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의 흐름은요, 이제 코로나19 갑작스럽게 이제 터지게 된 거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경제는 계속해서 하강을 하였고, 하강에 대한 이 속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마이너스 경쟁률까지, 그 경제 성장률까지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시중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떠받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금리가 이제는 제로 금리 시대에 이제는 육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려진 데다가 이제 금리도 낮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이 시중에 풀려져 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부동산을 떠받치고는 있긴 한데,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어떤 개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 시간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잡기 위해서 5월 6일 날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용산에, 그러니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남 그 용산에 바로 이제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그 3기 신도시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3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이제 선분양을 통해서, 이제 일부를 선분양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량이 시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또 수요만 잡아가지고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들어서 계속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이제 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이제 규제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세금적인 부분들을 이제 규제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로서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잡기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공급량을 이제 늘려서 이제는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이 이제는 과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법인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한 어떤 주택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니까, 또 최근에 법인에 대해서 칼을 들게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느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 또 이제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또 부작용이 생기는 곳을 또 막아버리면 또 다른 쪽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 계속 이제 반복적인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뭐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제 공급량을 시장에 조달을 해줘야만이 이 가격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서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한 매매가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분양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분양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또 분양권에 대한 이제 규제도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내놓게 되었는데 지금 있는 그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분양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이 보존 등기가 될 때까지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분양권 시장도 이제는 막게 되었고, 이제 매매 시장도 지금 세금이라든지 또는 대출 계제를 통해서 수요를 이제는 차단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마련하라, 막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금은 더욱더 강화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21대 총선을 통해서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동산은 이제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동산, 특히 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큰 수익률을 이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퇴로를 다 막아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공급량을 지금 계속해서 계속 공급량을 늘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과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과 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은 아파트 투자에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데도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있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비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욱더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임대주택 이제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게 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은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만약에 줄여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불신을 키워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을 못 믿겠다,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가중이 될 수가 있으므로 해서 정부는 좀 더 민감하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아파트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제도, 그러니까 임대주택 소유에 대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당연히 조금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법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욱더 늘려서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제 이번 정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기가 아니라 지분 소유의 개념이고, 그리고 거주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좀 약간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너무 세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종합부동산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이제 9억인데요. 9억에서 한 12억 또는 15억까지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똘똘한 한 주택,
지금 괜찮은 입지가 좋은 주택으로서의 어떤 매수세가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욱이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치도 꺾인다라고 보면 앞으로 향후 아파트 시장에서 큰돈 벌기는 좀 이제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별로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 개인을 이제 막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이 많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이제 막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유권 이전된 아파트를 거래량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이제 시장으로 사람들이 돈이 몰렸죠.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도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울 경기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다음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현재도 수도권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때 분양받고 나서 6개월 이후면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택을 소유권을 이전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제는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분양권을 받아서 이거를 대파는 어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말들인데요. 이 규제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면은 세금을 강화한다거나 뭐 대출 규제가 좀 더 까다롭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 한참 얘기 나온 수용성, 여기 수원, 용인, 성남 요 일대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뭐 지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분들이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이후에 아파트 매수 수요가 좀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제 지역에 대한 말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는 더욱더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이제 도시 지역 하고 이제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따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권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이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으로 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는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용도 지역이 이제는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LTV만 있었습니다. LTV는 부동산 매매 가격 대비 대출액을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LTV 60%다 그러면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6억까지는 무조건 대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대출 규제가 꼼꼼해지면서 강화가 되면서 DTI, DSR, 신DTI, RTI, LTI 등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더욱더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어떤 LTV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 가격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공시가격,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공시가격, 공시지가에 대한 이 기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주택에서 매입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우리가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낼 수 있는 게 양도세, 그 다음에 증여, 상속세,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뭐 이런 등등 세금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냐면 보유세에 관련된 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여, 상속세 요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공시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어떤 매기는 그 기준 가격이 일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았죠. 근데 낮은 이 공시가격을 현재 거래되는 이제 매매 가격으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보유세 이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늘어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 집을 처분하고 집은 이제는 거주의 목적으로 집 한 채만 보유해라.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기수단으로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주택을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그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세율이 많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고, 그 다음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임으로 해서 집을 많이 보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그 부동산 정책은 지금 현재 집은 투기와 투자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냥 시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거주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들은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시죠. 시수요자인데 1주택자가 이제는 같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 일대 아파트는 무조건 다 9억 이상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9억 이상 넘어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 부동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율을 낮추든가, 아니면은 이 기준 가격을 9억에서 뭐 12억 또는 15억으로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뭐 실거주 여건이라든지 보주 여건이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2년 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 사가지고 9억에 만약에 팔았다, 대신 2년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6억에 대한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보유뿐만 아니라 이제 거주하는 것까지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잡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이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정도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만약에 고가주택을 만약에 30억에 팔았다. 그리고선 10년 동안 이거를 보유하기만 하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차익이 20억이니까 20억에서 20억에 대한 80%, 그러니까 16억을 빼고 나머지 4억 원이 과세 기준이 되고 4억에 대한 세금을 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세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같이 나눠서 40대 40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도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거주를 해야만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시장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식시장이냐? 주식시장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400포인트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거는 뭐냐면, 유동자금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을 많이 풀었고, 그 이어서 금리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들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장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19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이제 올렸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이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져야만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 봤자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100% 먹어서 얼마나 먹겠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어렵고 아파트 시장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중에서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입지가 좋고 가격 저렴하면서 용도가 좋은, 용도는 아까 얘기했던 데 도시지역, 그 다음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 위주로 당연히 자금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뭐 지목도 28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수원, 그 대지 정도 이렇게 투자 목적성이 있는 그런 지목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방충마라고 해서 땅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세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땅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입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개발 여건이라고 하는데, 개발지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는 지역이어야만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만금입니다. 자, 새만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현재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문재인 그 집권 여당의 압승을 통해서 더욱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높일 지역이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첨단 어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려있는 곳이 이제 현재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은 새만금 배후 지역에는 군산과 김제, 부안이 있는데요. 부안은 이제 군 단위로서 군산과 김제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현재 군 단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저평가와 함께 앞으로 입지가 좋아지는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도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지금 주거지역이 한 2.5%가 있는데, 주거지역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2.5%가 있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1.5%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적으로 주거지역은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목은 뭐 전답, 가수원, 대지 요 정도 땅이 평평한 지역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땅 모양이 좋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땅값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새만금은 대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저평가가 된 부안, 향후 C로 승격이 될 수 있는 이 부안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1.5%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성에 의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땅 모양 좋고 지목이 우월한 지역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재테크에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안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안에 만약에 그 주거지역 쪽으로 또는 이런 쪽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입지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년, 5년, 10년 후에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의 대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